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트럼프는 주권국가 베네수엘라를 침공해 마두로를 납치한 데 성공해 무척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는 마두로는 밤에 체포됐다면서 보유한 특수기술 덕분에 카라카스의 불빛은 대부분 꺼져 칠흑같이 어두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마두로와 그의 아내를 체포했고 그들은 이제 미국의 사법절세회부대 미국을 겨냥한 마약 카르텔을 조직한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법 집행기관과 군은 놀라운 성과,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 정확성, 그리고 뛰어난 역량을 보여줬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는 마두로가 자기 벙커로 갔지만 무거운 문을 닫을 수 없었는데 미국 특수팀은 문을 47초 만에 폭파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공작은 마두로를 납치한 뒤 이루어졌습니다. 헬리콥터가 날아다니면서 시끄러운 액션을 벌인 것은 본질과 관계없는 쇼였습니다. 미국의 조치는 전례가 없던 일입니다. 미국은 유엔 헌장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30분 만에 주권 국가의 대통령과 영부인을 대담하게 납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두로에 대한 방법도 굉장히 굴욕적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매우 잔인합니다. 납치 직후 찍힌 마두로의 사진을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게시해 그를 비난했습니다. 이오지마 상륙 강습함에 이송된 사진입니다. 마두로는 나이키 트레이닝복, 헤드폰, 수갑, 그리고 물병을 들고 있습니다. 또 짙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는데 주변을 어둡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두로는 방향 감각을 잃고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 사진에 열광했습니다. 남의 나라 대통령을 무단으로 납치했는데 뭐 있다고 깔깔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팸 본디 법무장관의 게시물을 보면 마약 밀매 혐의는 적시되어 있지만 한국인이 열광하는 부정선거는 아예 없습니다. 아주 특이한 현상입니다. 육지에 내린 마두로는 그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검은 바지와 파란색 바람막이, 영상에서는 검은색 슬리퍼와 회색 양말, 특이한 모양의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납치범들에게 둘러싸이는데 그들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습니다. 마약 단속국 직원의 양팔을 붙잡힌 채 뉴욕 마약 단속국으로 끌려가는 동영상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마두로는 마약 단속국 직원들 한가운데 의자에 앉아 엄지척을 하는 사진도 찍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연출입니다. 주권 국가의 대통령이 납치된 상황에서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납치범들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서 올 리는 없습니다. 굉장한 가스라이팅입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마두로의 아내인 실리아 플로레스는 어떤 사진이나 영상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미국은 혼돈의 세계로 통하는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에 쳐들어가면서 이제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통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상당한 어폐가 있습니다. 현재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에게 임시 대통령직을 맡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로드리게스가 정부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마두로의 강제 부재 상황에 정부 운영과 주권 수호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틀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라카스 출신의 변호사인 로드리게스는 2018년부터 부통령직을 맡아왔습니다. 그녀는 우고 차베스와 마두로 정권에서 외무장관을 포함한 여러 고위직을 역임했습니다. 토요일 마두로가 납치될 당시 그는 석유부 장관이기도 했습니다. 마두로의 강력한 맹우인 그녀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제재 대상이었습니다. 로드리게스는 미국의 마두로를 즉시 석방할 것을 요구하며 반격에 나섰고 베네수엘라는 결코 다른 제국의 식민지나 노예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원칙적으로 카라카스가 워싱턴과 존중하는 관계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앞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했으며 워싱턴과 협력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지도부는 마두로의 마약 거래 연루소를 거듭 부인하며 미국과 혐의는 정권 교체를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현재 베네수엘라에서 나오는 소식은 단편적이고 불확실하며 모순적입니다. 텔레그램 채널 멀티 채널은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합법적인 대통령이 납치된 일종의 특수 군사작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로우 전 분석가 유리 포돌야카는 군이 베네수엘라 국방장관 블라디미르 파르티노 로페스를 암살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도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치 분석가 안드레이 핀추크는 아주 복잡한 이야기라면서 중국은 러시아보다 베네수엘라에서 훨씬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개입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트럼프는 이번 사태와 상관없이 중국과는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계속 거래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남의 나라 자원을 거래한다는 건데 황당한 소리입니다. 핀츠쿠는 그리고 트럼프의 주된 목표는 마두로를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베네수엘라의 정치 과정을 장악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꼭두각시 정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명 프랑스 변호사 레지스트 카스텔로는 트럼프가 주권 독립국가의 수도를 태연하게 폭격하고 있으며 몇 주 동안 조작된 구실을 내세워 그 나라를 위협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는 마약 밀매와의 전쟁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드 카스텔로는 실제로 미국에 관심을 갖는 유일한 것은 세계 최대 규모의 베네수엘라 중진류 매장량뿐이며 이는 미국의 멕시코만 정유시설에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는 양키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손을 떼라는 반미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마두로 납치는 있을 수 없는 야만이라면서 트럼프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에게 환호를 보내는 이는 미국 플로리다에 부유한 베네수엘라 교민들 일부입니다. 독재자가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됐다고 열광하는 이들은 소수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멕시코, 콜롬비아, 쿠바도 기름도둑 트럼프에 맞서 싸우겠다는 결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쿠바는 트럼프의 행위를 국가 테러로 규정하고 피를 흘릴 각오가 됐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군대 동원령을 내리는 한편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멕시코와 브라질은 엄중한 국제법 위반이라면서 내정 개입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